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정말 특별한 난초 하나입니다. 바로 김기아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식물을 키우면서 말씀하세요. 식물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데 꽃은 안 피냐고요. 정말 답답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쭉 김기아난에 대해 연구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아난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이 난초의 특별한 언어를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호주의 고산지대에서 온 이 식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라는지를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김기아난은 올겨울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김기아난을 알아야 꽃을 피울 수 있다. 김기아난은 이름이 깁니다. 정식 명칭은 덴드로비움 킹기아눔입니다. 영어로는 데렌드로비움 킹기아넘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이건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식물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호주 동부의 고산지대입니다. 특히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 식물은 뭘 하며 살았을까요? 바위에 붙어 살았습니다. 때로는 나무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착생식물이라고 부르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착생식물이 뭔지 아시면 김기아난을 키우는 게 쉬워집니다. 착생식물은 흙 속에 산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살았어요. 바위 틈새에 조금의 흙이 있고 공기가 많이 통하는 곳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할 환경은 뭘까요? 흙이 아니라 공기입니다. 흙 속에 물이 고인 환경은 독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김기아난을 키우는 모든 비결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분갈이 이걸 해야 꽃을 볼 수 있다. 분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분갈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의 건강이 곧 꽃의 풍성함이라고요. 언제 분갈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꽃이 모두 떨어진 후입니다. 4월부터 6월이 가장 좋아요. 왜 이 시기일까요? 이 시간에 분갈이를 하면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다음 해 개화를 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거든요. 만약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빡빡하게 화분을 가득 채웁니다. 공기가 통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뿌리가 썩습니다. 착생식물은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길 좋아한다고 했죠. 그런데 뿌리가 흙으로 꽉 차면 그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분갈이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바크를 씁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솔방울입니다. 그래, 소나무 열매 말입니다. 왜 솔방울일까요? 첫째, 배수성이 정말 좋습니다. 둘째, 공기가 자유롭게 통합니다. 셋째,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저는 숲에서 주워왔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했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소독했어요.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솔방울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돼요. 그 과정에서 유기물을 공급하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식물도 어느 정도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진 않아요. 이것이 자연의 조건이거든요. 그럼 정확한 분갈이 배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사토를 20% 사용합니다. 이건 배수성을 더 좋게 해줘요. 뿌리가 안정적으로 버팀목을 얻죠. 솔방울을 50% 사용합니다. 이게 주요 식재료예요. 일정한 크기로 부숴서 써요. 대략 1cm부터 3cm 정도죠. 상토를 30% 사용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영양분을 줍니다. 수분도 조금 보유해요. 이 세 가지를 섞으면 됩니다. 손으로 고르게 섞어주세요. 이제 분갈이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단계씩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 화분 준비입니다. 기존 화분보다 조금 큰 화분을 준비하세요. 너무 크면 안 돼요. 보통 한 치수 정도 크면 됩니다. 화분의 바닥에 특별한 것을 깝니다. 굵은 마사토나 큰 솔방울 조각이에요. 이게 배수층 역할을 합니다. 물이 빠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혼합토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비율대로 마사토, 솔방울, 상토를 섞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식물을 꺼내는 겁니다. 기존 화분에서 김기아난을 조심스럽게 뽑아요. 오래된 흙은 제거합니다.
썩은 뿌리도 빼내야 해요. 소독한 가위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는 식물을 심는 거예요. 혼합토를 화분의 70%까지 채우세요. 그 다음 긴기한 안을 정중앙에 놔요. 나머지 혼합토로 뿌리를 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벌브라고 부르는 둥근 부분이 있죠. 이걸 흙에 완전히 묻으면 안 돼요. 아래 부분만 약간 닿을 정도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주는 거예요. 분갈이 직후에는 충분히 물을 줘야 합니다. 흙을 가라앉히기 위함이에요.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반그늘에 두세요. 새로운 흙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뿌리가 정말 잘 자라요. 공기순환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식물이 나타나죠. 물주기 이것만 알면 반은 성공한다. 이제 물주기를 얘기해 봅시다. 물주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직관에 반하거든요. 보통은 식물에 물을 자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기한 안은 다릅니다. 과습은 치명적입니다. 건조함은 생존 전략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호주 고산지대에서 살던 식물입니다. 거기는 비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건조합니다. 그 식물에게 자주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어요. 정말 빠르게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합시다. 화분의 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물을 줍니다. 이게 긴기한 안식 물주기예요.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봄과 여름을 성장기라고 부르죠. 이 시간에는 비교적 자주 물을 줘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죠. 하지만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습도가 높으면 덜 줘도 됩니다. 건조하면 더 자주 줘야 하고요.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화분의 무게로 판단하세요. 손으로 들어봤을 때 가벼우면 흙이 말라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물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흙을 찔러봅시다. 2-3cm 깊이까지 찔러 들어가세요. 거기가 말라있으면 전체가 마른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물을 주세요. 가을과 겨울은 휴면기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꽃눈이 만들어지거든요. 물주기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세요. 그것도 화분이 완전히 마를 때만이요. 물주기의 방법도 특별할 수 있어요. 저면관수라는 기법을 추천합니다. 이게 뭘까요? 화분보다 큰 용기를 준비하세요.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긴기한 한 화분을 그 물에 담가요. 20부터 3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뿌리가 물을 아래에서부터 빨아올립니다. 흙 전체가 촉촉해져요. 하지만 잎과 줄기에는 물이 닿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잎이나 줄기에 물이 고이면 물음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면관수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요. 그런 다음 화분을 꺼내세요. 물이 완전히 빠지도록 기다려요. 그 다음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물주기와 개화의 관계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식물이 물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앱시스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뭘 하냐면 식물에게 신호를 줍니다. 지금 위기다라고요. 생존하려면 꽃을 피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식물은 번식하려고 해요. 꽃을 피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건조하게 키우는 것은 단순히 과습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에게 꽃을 피우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꽃을 피우려면 빛을 알아야 한다. 밝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긴기한 안은 밝은 환경을 사랑해요. 하지만 직사광선은 안 됩니다. 만약 햇빛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충분히 못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꽃눈을 만들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너무 강한 햇빛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탈 수 있어요. 광화상이라고 부르죠.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해요. 그럼 이상적인 환경은 뭘까요? 창을 통해 걸러지는 밝은 간접광입니다. 하루 종일 유지되는 환경이 좋아요. 어느 방향 창이 좋을까요? 동향이나 남동향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강한 햇빛을 막아야 해요. 투명한 커튼을 쓰거나 외부에 차광막을 설치하세요. 하지만 빛의 강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의 시간도 중요해요. 이걸 광주기라고 부릅니다. 긴기아나는 이 광주기에 반응해요. 가을이 오면 해가 짧아지죠. 식물은 이를 감지합니다. 겨울이 온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꽃눈을 만들어요. 생식하려는 본능이 깨어나거든요. 만약 인공 조명을 자꾸 켜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겨울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꽃눈을 안 만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을부터는 자연광주기를 따라야 합니다. 인공 조명을 덜 사용하세요.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만 밝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어두워야 합니다. 온도, 밤낮의 온도 차이가 꽃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난초는 따뜻한 환경만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긴기아나는 온도 변화를 좋아해요. 특히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주야간 온도차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몇 도가 좋을까요? 20도부터 25도가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환경이에요. 밤에는 몇 도가 좋을까요? 10도부터 15도가 좋습니다. 꽤 시원하죠? 그러면 낮과 밤의 차이가 얼마일까요?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실내 온도가 항상 21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낮과 밤이 같은 온도예요. 온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식물은 봄인지 겨울인지 몰라요. 꽃눈을 안 만들어요. 반대로 충분한 온도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정보를 받습니다. 계절이 지나갔다고요. 겨울이 온다고 느껴요. 그럼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거죠. 특히 가을철이 중요합니다. 최소 10도 이상의 주야간 온도차가 2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럼 꽃눈이 분화해요. 이 온도 저하는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좋은 스트레스예요. 식물의 생존 본능을 깨우니까요. 겨울철 밤에 어떻게 할까요? 난방이 안 되는 서늘한 공간에 두세요. 발코니나 복도가 좋아요. 물론 결빙이 되면 안 됩니다. 10도 이상은 유지해야 해요. 그럼 식물이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온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환경에 다시 두세요. 그럼 식물이 성장을 시작해요. 그리고 개화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요. 휴면기 관리꽃을 피우는 마지막 비결. 휴면기가 뭘까요? 가을부터 겨울을 말합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시기예요. 이 시간이 꽃을 피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꽃을 못 봐요. 물주기를 어떻게 할까요? 가을부터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서서히 줄이세요. 10월이 되면 물을 많이 줄여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줍니다. 그것도 화분이 완전히 마를 때만이요. 이때 벌브의 상태를 봅시다. 동글동글한 벌브가 조금 쭈글거릴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너무 말라서 벌브가 심각하게 쭈글거리면 안 됩니다. 그럼 살짝만 물을 줘요.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기간이 꽃눈 분화의 핵심 시기거든요. 물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죠. 아니, 어쩌면 2달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11월부터는 물을 거의 안 줍니다. 화분이 정말 말라야 물을 줍니다. 저면관수로 살짝만 주죠. 2, 3월이 되면 조금씩 물을 늘립니다. 봄이 오는 신호를 줍니다. 점진적으로 물주기를 정상화해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습이 없어야 합니다. 건조함을 유지해야 해요. 이 시간에 뭘 하면 안 될까요? 따뜻한 방에 자꾸 두면 안 됩니다. 중앙 난방이 된 거실은 안 돼요. 온도가 일정하거든요. 온도 변화가 없으면 식물이 신호를 못 받습니다. 꽃눈을 안 만들어요. 발코니나 서늘한 현관이 좋아요. 거기서 자연스러운 온도 변화를 받으니까요. 비료를 주면 안 될까요? 이 시간에 비료는 금지입니다. 식물이 휴면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만약 질소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새 잎이 나와요. 성장을 촉진하는 거죠. 그럼 꽃눈이 안 형성돼요. 정말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휴면기에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건강한 식물이 꽃을 피운다. 이제 꽃이 나타나려고 할 때를 봅시다. 2월부터 3월 사이에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새 잎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꽃대예요. 신기하죠? 이때 물주기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세요. 성장기처럼 충분히 물을 줍니다. 햇빛을 잘 받게 해주세요. 따뜻한 환경에 두세요. 그럼 꽃대가 쑥쑥 자라요. 드디어 봄이에요. 벌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향기도 좋습니다. 꽃이 핀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즐기세요. 몇 주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어요. 꽃이 떨어진 후에는 다시 분갈이 시기가 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분갈이를 해요.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 반복이 바로 김기한한 재배의 기본입니다. 스마트 관리로 더 쉽게 키우기. 요즘 기술이 발전했어요. 스마트 화분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센서도 있고요. 이게 뭐랄까요? 토양 습도를 측정합니다. 온도도 측정합니다. 빛의 강도도 재요. 그리고 정보를 앱으로 보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습도 센서가 유용합니다.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급수가 돼요. 과습을 방지하면서 적절한 건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이 기술이 정말 도움이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점점 저렴해집니다. 앞으로 대중화될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수준의 김기한한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지속 가능한 원예를 실천하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환경에 대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난초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크 수요가 엄청나요. 숲을 손상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솔방울처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쓰세요. 이게 지속 가능한 원예입니다. 앞으로는 커피 찌꺼기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버섯 패배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식물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 자연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철학으로 원예를 하면 식물도 더 잘 자라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마치며 꽃은 기다림의 보상이다. 여기까지가 제 20년 경험을 담은 김기한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분갈이부터 시작해서 물주기, 빛, 온도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인내심입니다. 꽃은 하루아침에 피지 않습니다. 1년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성장에 집중하세요. 건강한 체력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꽃눈 형성에 집중하세요. 이때가 꽃의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초봄이 오면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요. 그 순간이 정말 특별합니다. 모든 노고가 보상받는 거죠. 저는 이 일을 20년 했는데 아직도 그 감동이 줄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경험을 꼭 해보세요.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혹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처음 난초를 키웠을 때 꽃을 못 피웠어요. 여러 해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배웠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해 꽃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세요. 김기한한을 구해오세요. 분갈이를 해보세요. 물주기를 조절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식물의 언어를 말입니다. 제 경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착생식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호주 고산지대에서 온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과습을 피하는 것입니다. 건조함이 이 식물의 친구예요. 뿌리 썩음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온도 변화입니다. 낮과 밤의 차이를 만들어주세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세요. 네 번째 원칙은 광주기입니다.
밝기와 어둠의 변화가 중요해요. 자연의 리듬을 따라가세요. 5번째 원칙은 휴면기 관리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꽃을 못 봐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김기한 안은 꽃을 피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식물에 정성을 들이세요. 관찰하세요. 변화를 느껴보세요. 식물도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보답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말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난초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김기한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모두 원예 여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한한 꽃 피우기의 핵심은 자연 모방입니다. 호주 고산지대를 집에서 만드세요. 바위가 많고 비가 적은 환경이요. 밤이 춥고 낮이 따뜻한 환경이요. 계절의 변화가 있는 환경이요. 그럼 식물은 반응합니다. 성장하고 꽃을 피워요. 이게 기본입니다. 응용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 하세요. 아파트에 산다면 발코니를 활용하세요. 거기서 온도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집의 현관을 활용하세요. 서늘한 환경을 만들 수 있죠. 남쪽 창을 활용하세요. 충분한 햇빛을 얻을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조절하세요. 그럼 이 원칙들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김기한한도 꽃을 피울 거예요.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20년을 증명했거든요. 이제 시작해보세요. 김기한한과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소중해요. 매일매일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이요. 변화를 감지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자칫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거죠. 현대인은 너무 바빠요. 바깥 세상만 봐요. 하지만 집에 있는 식물이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잠시 멈춤을요. 명상을요. 치유를요. 김기한한도 그런 식물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롭고 신비로워요.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길 바래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난초의 매력에 빠지길 원합니다. 김기한한이 여러분의 집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들길 바래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이 식물의 가치가 빛나요. 춥고 건조한 계절에 우리를 위로해 주거든요. 그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식물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내년엔 틀림없이 피울 거예요.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피드백을 줍니다.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다고 말해요. 빛이 부족하면 약한 모습으로 말해요. 온도가 일정하면 꽃을 안 피운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럼 개선할 수 있어요. 이게 원예의 매력입니다. 끊임없는 배움이에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식물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김기한한 키우기 30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활동을 계속 진행되게 해준답니다. 계속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기한한과의 여정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